이틀 전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전례 없는 속도로 관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개봉한 지 4시간 반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첫날 총 134만 명이 관람해 신과 함께가 갖고 있던 개봉일 최다 관객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보통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입소문을 타고 흥행하는 것과 달리 이번엔 개봉 전에 사전 예매량만 230만 장에 달할 정도로 무조건 믿고 보는 팬들이 몰린 결과인데요. 문화현상을 경제적 관점에서 읽어보는 금요일의 오아시스, 함께해 주시는 신기주 경제 전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신 기자님도 오늘 방송 위해서 영화 미리 보고 오셨겠네요.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꼭 보고 와야 되겠다 싶기도 했고요. 네. 실제로 저 역시 제 인생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제 4시간 반 만에 100만 명 봤다고 했는데 저 역시 그 10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24일 개봉했는데 아침 8시 조조 타임으로 봤고요. 예. 저한테 이게 의미가 있었던 행위였던 이유는 2008년도 4월 30일 날 아이언맨 1편이 개봉하고요. 네. 이 10년의 대장정이 시작됐는데 4월 30일 날 영화를 봤던 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다시 반복하고 싶었던 거죠. 예. 영화를 보는 행위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저한테는 같이 나이 먹었고 늙었고 세월을 보냈다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거고요. 네. 저 같은 팬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오늘 이 팬덤 얘기 좀 더 이렇게 실감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개봉 전부터 이게 아주 대단했죠. 예매 개시하자마자 뭐 접속량이 폭주하고 또 사전 예매만 230만 장. 전례 없는 숫자인데요. 역시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흥행이 대단하죠. 네, 흥행세가요. 정말 본물 터지듯이란 표현이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영화를 보기도 전에 재미있다는 소문이 있기도 전에 보통 그거를 가늠하고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영화 예매하실 때 보면 그 반응 보고 댓글 보고 네. 뭐 별점 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따지는 게 요즘 소비 트렌드인데 네.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30만 명이 예매를 하려고 난리였고요. 그 100만 명이 4시간 반 만에 봤다는 거.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100만 관객을 뭐 하루 만에 돌파했다, 며칠 만에 돌파했다는 기사는 봤어도 4시간 반 만이라는 숫자는 좀 처음 봅니다. 아마 네.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만큼 이 스크린도 많이 몰아서 상영을 했고 또 그 관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네, 4월 24일 날 아침 8시인데도 관에 자리가 없었고요. 그 안에 가득 메운 사람들을 제가 직접 목격했으니까 네. 그만큼 모두가 다 이 영화가 개봉하길 기다리기만 했다는 뜻이 되겠죠. 네. 자, 사실 마블 영화 좋아하는 팬들 워낙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시리즈 개봉할 때마다 어느 정도 흥행은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그 말씀해 주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무조건 본다라는 팬덤이 정말 폭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팬덤 경제학이라는 표현 맛이 많이 쓰기도 하고 저도 네. 사실 여러 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화 현상 또는 소비 현상을 설명할 때 팬덤 경제라는 말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팬이라고 하는 건요. 사전적 의미로는 그 팬네틱이라고 하는 열광적이라는 영어 단어를 이제 미국 사회에서 짧게 써서 팬, 열광적으로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 정도의 의미였는데 네. 이게 지금은 단순하게 무언가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좋아하는 행위를 소비라는 행위를 통해서 입증하고 증명하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겁니다. 네. 사실 예전에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배우나 가수가 있었다면 우리는 종이학을 만들어서 보냈겠죠. 네. 아니면 마음만 담아두고 마음으로만 좋아한다. 하지만 이제는 표현하지 않는 마음은 의미가 없는 시대예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종이학을 접는 것도 사실 예전 방식이겠죠. 지금은 그 행위가 바로 소비입니다. 소비를 함으로 해서 지지하고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입증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특히 CGV 집계로 봤을 때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관객들 대부분 40%가 20대고요. 네. 35%가 30대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2008년도 아이언맨이 개봉했을 때는 10대 혹은 그 아래 세대일 수도 있어요. 결국 같이 성장하고 자라왔다는 뜻이고요. 네. 이분들은 어쩌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만 팬이 아닐 거예요.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팬덤의 비즈니스 메커니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행위를 통해서 소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지지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소비가 꼭 자기만을 위해서 뭘 산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요즘에는 뭐 좋은 일에 그 팬 클럽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든지 또 이런 방면으로까지도 또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자, 그 재미있는 것이 근데 이 극장가에서 지금 어벤져스의 유일한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뽀로로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지난 3주 동안 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켜온 그 생일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전도연 네. 씨, 설경구 씨 주연의 영화인데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루 관객이 10,000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어제 이 뽀로로 극장판 보물섬 대모험이
16,000명을 동원하며 당당히 2위에 올랐더라고요. 참 이게 참 재밌는 문화 현상이에요. 제가 오늘 팬덤 경제를 설명드리려고 왔는데 뽀로로 역시도 엄청난 팬덤이 있죠. 네, 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사실 뽀로로 정도나 되니까 이런 정도의 팬덤 경제에 작동되는 컨텐츠나 되니까 어벤져스 엔드게임하고 같이 개봉할 수 있었겠고요. 그렇지 않은 영화들은 말씀하셨다시피 전후로 이미 상당한 형태의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4월 24일 전에도 후에도 개봉하는 영화가 상당히 없었다는 것.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지금 재미있는 영화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사람들, 소비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팬덤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막강하게 팬덤을 구축한 문화 콘텐츠가 등장할 때는 피해가는 게 상책이죠. 단 하나, 뽀통령, 뽀로로만 빼고요. 네. 자, 이 마블 스튜디오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주 공을 들이는 시장입니다. 영화 개봉 전 주연 배우들의 내한도 필수가 됐는데요. 방한 기자회견 현장 보고 오시죠. Four times better than last time. To have had the opportunity to come to Korea. It's been a dream of mine for so long, and I can't wait to come back again. So to everyone I've met, everyone out here, thank you so much. Oh, Fantastic, did you too. try out some local foods as I had well? to try all the local stuff. Yes. Good, good. Very good. Very good. Soju. Soju. 자, 이 한국 팬들의 그 환대가 워낙 열렬하다 보니까 주연 배우들도 아주 즐거워하고 또 오고 싶어 한다. 네. 그런데 이 헐리우드 영화, 특히 블록버스터들은 역사적으로도 이런 팬덤을 아주 잘 활용해 왔죠. 네, 사실 그 마블 스튜디오 그리고 어벤져스만 이 팬덤을 이용했던 게 아니고요. 팬덤의 시작은 스타워즈입니다. 네. 그 이 팬덤 경제학을 가장 잘 설명한 경제학서가 슈퍼 팬덤이라는 책인데요. 저자가 조이 플라드 브레너 또 에런 글레이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쓴 책에서 보면 이 모든 팬덤 경제의 시작은 스타워즈라는 분석을 해요. 네. 스타워즈는 뭐 아시다시피 70년대 개봉한 이후에 오리지널 3부작이 전설이 되었죠. 또 흥미로운 건요. 조지 루카스 감독이 이 세 편의 영화 이후에는 아무것도 찍지 않고 수십 년 동안의 세월을 보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팬들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발적인 스토리들을 만들어서 자체적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런 현상이 이제 시장에서 등장하니까 이걸 보고 아 이런 식의 문화 현상이 있다면 이거를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인더스트리를 창출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팬덤 경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그 팬덤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스토리가 창출돼야 되고요. 네. 심지어는 그 스토리가 자발적으로 팬들 주변에서도 그 중에서도 커뮤니티 안에서도 생산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팬덤 경제에 관련된 스타워즈가 준 중요한 시사점은 네. 컨텐츠의 스토리와 그리고 스토리를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프로슈머, 그러니까 생산자이자 소비자에 해당되는 커뮤니티가 존재하면 팬덤 경제가 만들어지고 그런 팬덤 경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비가 순환된다는 것인데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어벤져스 엔드게임에는 어벤져스 또는 마블의 팬도 있지만 사실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팬도 있고요. 네. 별명이 김부리가 됐던데 브리 라슨의 팬도 있습니다. 네. 이런 팬들이 연합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흥행 파워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영화 산업만 이런 팬덤 경제를 활용하는 건 아니고 이 요즘 충성도 높은 팬들은 기업에 있어서는 아주 든든한 소비자인 동시에 또 네. 자발적인 마케터 역할까지 해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미래의 소비 시장에서는 팬덤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팬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영화 산업이나 문화 콘텐츠만이 아니고요. IT나 자동차나 거의 모든 산업 전반에서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왜냐하면 안정적인 소비 집단의 우군을 만들어내서 기활동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샤오미입니다. 이제 가끔 농담처럼 뭐 대륙의 실수다 뭐 이런 표현을 네. 쓰기도 하지만 샤오미의 마케팅 전략을 보면 대륙의 실수라기보단 대륙의 기적 같기도 합니다. 그 샤오미를 지지하는 집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미펀이라고 하는 집단인데 네. 이 미펀은 샤오미가 만들어내는 모든 컨텐츠,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인터넷 상품 컨텐츠에 대해서 댓글을 답니다. 커뮤니티의 그 대륙의 규모인데 댓글 숫자가 1억 개가 넘어가고요. 네. 매일 20만 개 이상의 포스팅이 올라옵니다.
정말 이들은 샤오미한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샤오미의 제품을 돈을 주고 사는 소비자인데 이들이 자발적 마케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미폰이 샤오미를 지지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샤오미의 제품이 가성비와 가심비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다른 회사의 제품들은 지나치게 비싸고 고가입니다. 하지만 샤오미의 제품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싼 값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니 나는 이 회사를 지지할 거예요. 이게 적극 미폰의 지지한다. 전략인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어벤져스 시리즈가 이 스타워즈를 벤치마킹했다면 이 샤오미 팬덤은 아무래도 애플 팬덤을 네. 모방한 거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팬덤이라고 하는 걸 아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건 애플이죠. 특히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 불세출의 창업자가 스스로도 엄청나게 팬을 몰고 다녔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팬덤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회사가 힘들 때나 또는 잘 될 때 수없이 많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겠다고 봤던 거죠. 네. 아시다시피 애플은 1976년 이 창업한 이후에 초반에는 마이너들만 쓰는 IT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나는 애플을 쓰기 때문에 특별해. 또는 나는 애플을 쓰기 때문에 남달라. 이거를 뭐 요즘 용어로 애플바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네. 강력한 팬덤을 구축했고 그 팬덤 경제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거대한 회사였던 MS나 IBM 같은 회사의 그 압력을 물리쳤고요. 이제는 아시다시피 세계 시총 1위의 막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예. 이 모든 게 팬덤 경제의 힘입니다. 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런 팬덤 경제를 아무래도 가장 적극적으로 또 잘 활용하는 분야로 아이돌 산업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한국의 아이돌 산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진보적인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특히 네. 팬덤을 이용한다는 것. 사실 팬이라고 하는 건 스타에 대한 어떤 팬의 개념이 더 가깝기 때문에 아이돌 산업에서 팬덤을 이용하는 건 너무 당연할 수 있죠. 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이 팬덤을 이제는 단순하게 좋아하는 대상과 그리고 좋아하는 집단들의 그 어떤 그 일방적인 관계만이 아니고요. 네. 팬덤 자체가 아이돌 산업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팬덤 스스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아이돌 인더스트리한테 더 많은 창조력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아이돌 인더스트리에서 존재하는 스타들 또는 아티스트들이 이 팬덤한테 어떤 피드백을 끊임없이 주느냐에 따라서 팬덤은 강화되기도 하고 와해되기도 합니다. 네. 이거를 강화시킬 줄 아는 팬덤, 그러니까 팬들 또는 아티스트만이 매우 막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BTS죠. 네. BTS는 제가 자주 듣는 아이돌 인더스트리 분들의 말씀이 있는데 매니지먼트 회사가 시키는 게 아니라 BTS 멤버들 스스로서 알아서 팬덤들, 그러니까 팬덤의 팬들과 이름은 소통을. 아미죠. 네. 아미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네네. 자발적인 역량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역량이 바로 이 팬덤 커뮤니티를 강화시키는 핵심 역량 요소죠. 네, 또 최근에 그 강다니엘 씨가 표지 모델로 나선 잡지가 판매 부수가 급격히 느는 그런 네. 현상도 있었다고 하죠. 네, 강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아티스트의 팬덤이 정말 막강하기 때문에 커버로 등장하는 순간 이 팬들은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그렇게 구매한 매거진을 다른 주변에 나눠주고 그걸 통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거대한 팬덤이 하나의 인더스트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영화계에도 지천명 아이돌이 등장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설경구 씨 말씀인데요. 사실 네. 50대 배우인데 팬덤이 있어요. 그것도 단순하게 설경구라는 배우가 나오면 너무 좋아가 아니라 이 배우를 지지하고 개봉하는 영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합니다. 그래서 지천명 아이돌이라는 별명이 있고 심지어는 설경구 배우가 나온 영화를 대관을 해서 네. 단체 관람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잊혀지지 않고 또는 지지받고 기자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계속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고 스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인데 영화 배우로서 매우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마지막으로 이 여러 팬덤 현상들을 저희가 쭉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사실 잘 활용을 못한다 이런 네. 지적들도 많이들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 던지는 시사점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 삼성전자 분들을 만났을 때 들은 얘기를 들려드리면요. 그 애플에서 신제품을 냈을 때 애플 스토어 앞에 줄을 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신제품이 나왔을 때도 이렇게 줄을 서게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저는 충분히 삼성전자의 제품력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한 가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팬덤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피드백과 네. 열린 소통이 매우 중요해요. 사실 이 소비 행위는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소통 소비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팬덤 안에서 그걸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나는 단지 생산하고 분림하는 존재가 아니고 수평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들과 계속 스토리텔링을 나누게 되면 그때서야 바로 팬덤이 형성되고 줄을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애플도 했고 마블도 했고 네, BTS도 했고 삼성전자한테도 그 꿈이 있는 것이고 아마 한국 기업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은 콘텐츠와 활발한 커뮤니티가 결합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자, 오늘 금요일의 오아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계기로 팬덤의 경제학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